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2회차 1등이 3명이 나오면서 끝이 났고 저희는 또 돌아오는 축구 토토 승무패 3회차 준비를 해야겠죠. 그 전에 우선 축구 토토 승무패 2회차 경기 결과들에 대해서 복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막 연타로 두 번씩 승무패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좀 여유롭게 전 회차에 대해서 복귀하는 시간도 가져보면서 구독자분들과 함께 잘했던 점과 잘못했던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는 게 정말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주중에 프로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봤을 때 이번 주의 경우는 컵 경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웬만하면 안 가시는 게 돈을 굳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멤버십 전용 밴드 토론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말에 제가 구매한 프로토픽 공유를 드렸었죠. 호펜하임 대 아우크스부르크와 메스 대 알시스트라 두 경기 조합으로 2.5배 적중을 하면서 75,000원을 먹었는데 그래서 이번 주 중에 또 공유를 해주지 않을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원래 프로토를 잘 하지도 않고 멤버십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주기적으로 프로토픽을 공유 드리는 게 아니라 가끔가다 삘 꽂혀서 구매할 때 실구매 픽을 공유를 드리는데 더군다나 이번 주중에 있는 컵 경기들은 제가 웬만해선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주중에는 제가 광고를 맡고 있는 스코어 888 베팅 게임 사이트에서 이변이 나올 만한 경기들이나 무승부가 나올 경기들에 대해서 한번 베팅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 나름대로. 그래서 뭐 실제 돈으로 베팅 연습을 해보기에는 좀 무리수라고 생각이 들어서 게임 머니를 활용해서 해볼 거고 혹시 나도 게임으로 베팅에 대한 연습을 좀 해보고 싶은 분들은 스코어 888에서 회원 가입하실 때 GOAL이라고 쓰시고 가입을 하시면 300만 볼 게임 머니가 지급이 되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스코어 888 가입을 하시고 가입하실 때 만든 닉네임을 제 영상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5명을 추첨을 해서 만원 상당의 1000만 볼 쿠폰을 선물해 주신다고 하니까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축구토토 승무패 2회차 결과에 대해서 한번 1번 경기부터 쭉 말씀을 드려보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라이프치히 대 마인츠 경기였죠. 자, 이 경기는 라이프치히가 원정만 갔다 하면 개 쓰레기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홈에서만큼은 리그 3위를 기록할 정도로 홈에서의 경기 결과를 굉장히 좋게 가져오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한 라이프치히의 결장자가 많아 보이긴 하지만 핵심 자원인 은쿤쿠 선수가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고 팀 훈련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이 경기에 출전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안드레 실바 선수나 소보슬라이 같은 선수들 주요 공격 자원들도 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축 선발 자원들만 뽑아 본다면 결장자가 많은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홈에서 많은 찬스를 가져올 라이프치히고 홈에서 마인츠를 상대로 패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라이프치히의 단통 승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생각보다 더더욱 너무 싱거운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시작하자마자 19분 만에 마인츠의 수비수 알렉산더 헤크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경기 내내 끌려다녔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은쿤쿠 선수, 안드레 실바 선수, 소보슬라이 선수가 모두 골을 기록을 하면서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경기를 보는데 마인츠에 우리나라의 이재성 선수가 있기 때문에 비록 라이프치히의 단통 승을 선택을 하긴 했지만 한국인의 피는 못 속이듯이 마음 한켠에서는 이재성 잘해라, 이재성 잘해라 막 응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재성 선수가 딱 골을 기록을 하면서 와 이재성 골 하면서 벌떡 일어났다가 일어난 김에 오줌을 누고 왔는데 라이프치히가 한 골을 더 넣었더라고요. 이재성 선수 골 넣고 1분 만에 라이프치히 은쿤쿠 선수가 바로 또 득점을 해서 뭔가 이재성 선수 골이 너무 좀 김이 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번 경기 레버쿠젠 대 우니온 베를린.
자, 이 경기 사실 레버쿠젠이 가볍게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경기였는데 우니온 베를린이 크로스가 올라온 상황에서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이 더 좋았다라고 보여줬던 경기였습니다. 우니온 베를린의 주전 공격 자원인 아워니 선수가 빠지기 때문에 타격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프레멜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을 했고 두 골 모두 골대 앞에서 받아먹는 골이었기 때문에 재수가 좋았다. 그리고 뭐 좋게 말한다면 위치 선정이 좋았다라고 보였던 경기였습니다. 경기 결과 2대2 동점으로 무승부로 끝이 났고 사실상 이 경기의 경우는 레버쿠젠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했던 경기였기 때문에 좀 경기력 분석에 있어서 조금 미스가 있었고 우니온 베를린의 골도 좀 운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3번 경기 프라이부르크 대 아르민이 프라이부르크의 투표율이 78%가 몰리면서 프라이부르크의 승리를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만 이 경기는 투폴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습니다. 분명히 프라이부르크가 유리해 보이는 건 맞지만 휴식기를 가지기 전에 치렀던 두 경기에서 아르미니가 무실점 승리를 기록을 했었고 더군다나 라이프치히 원정에서 거의 뭐 구석탱이에 몰려서 뒤지게 맞으면서도 카운터 두 방을 때려 넣으면서 라이프치히를 쓰러뜨렸던 걸 볼 때 버티는 맷집이 좋고 카운터가 좋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의 승무 투픽을 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전반전에는 사실 프라이부르크가 너무나도 손쉽게 이기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몰아붙였던 경기였고 그 와중에 또 우리나라의 정우영 선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골도 기록을 했고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상하리만큼 후반전에는 프라이부르크 전체적으로 애새끼들이 하프타임에 맥주를 처먹고 나왔는지 반응 속도도 느려진 것 같고 경기력도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 틈을 아르미니가 놓치질 않았고 오쿠가와 선수가 원더골을 터뜨리면서 포문을 열었고 후반에 교체 투입된 라스메 선수가 후반 87분에 동점골까지 터뜨리면서 무승부의 결과를 이뤄냈고 축구토토 승무패 2회차 최대 이변을 만들어내면서 저는 승무 투픽으로 픽을 했기 때문에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장 큰 이변 경기에 대해서 적중을 할 때 구독자분들께 도움을 드린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4번 경기 그로이터 대 슈투트가르트. 자, 그로이터라는 팀이 1부 리그에 있을 만한 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슈투트가르트가 결정자가 좀 있긴 하지만 공격에 쿨리발리 선수나 알가디위 선수 정도만 있어줘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경기였는데 슈투트가르트의 생각지도 못한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하면서 경기를 보고 있는 저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줬었습니다. 바로 이번 시즌 단 한 경기 출전을 해서 17분을 뛰었었던 샤사 칼라지치 선수를 선발 출전시켜서 풀타임을 뛰게 했는데 정말 진짜 골 더럽게 못 넣더라고요. 원래 좀 잘했던 선수였는데 시즌 초반에 코로나 걸려 가지고 안 나왔었는데 코로나 후유증인지 이건 뭐 헤딩 슛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날아온 공이 머리에 맞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공은 뭐 차기만 하면 그냥 하늘로 뻥뻥 쏘더라고요. 경기 보는 내내 답답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슈투트가르트가 원정에서 득점이 잘 터지지 않는 편이긴 하지만 그로이터를 상대로 한 골은 넣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0대0 무승부로 끝이 나면서 축구토토 승무패 2회차 2번, 3번, 4번 분데스리가 경기가 3연타로 오랜만에 또 깍두기를 담궜네요. 5번 경기 이프랑크 대 도르트문트. 자, 이프랑크의 전반기 기세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승리까지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기 때문에 이프랑크의 무앞에 투픽을 말씀을 드렸었고 전반전만 하더라도 사실 이프랑크가 15분, 24분에 일찌감치 산토스 보르레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을 했는데 첫 번째 골 같은 경우는 도르트문트 골키퍼가 분명히 다이빙 캐치를 해서 잡은 것 같았는데 그걸 놓치면서 좀 그때부터 말리지 않았나 싶었고 두 번째 골도 사실상 수비 맞고 굴절된 볼이 또 산토스 보르레 선수한테 가면서 골을 먹혔기 때문에 오늘 재수 오지게 없는 팀은 도르트문트다. 여기서 역배 터지겠다 싶었는데 후반전에 토르강 아자르 선수의 골을 시작으로 벨링엄, 다우드 선수까지 후반 막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득점을 터뜨리면서 2대3으로 도르트문트가 역전승을 거뒀고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6번 경기 랑스 대 스타드렌.
자, 이 경기 승무패 중에 하나 고르기 애매한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냥 딱 이 경기를 겉으로만 본다면 많은 분들이 스타드렌의 승리를 기본적으로 선택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랑스가 홈에서의 득점은 굉장히 높고 실점은 반 이상으로 낮아진다는 점과 스타드렌의 주전 수비 자원들의 이탈을 생각해 볼 때 랑스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랑스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고, 랑스가 후반 막판 89분에 웨슬리 사드 선수의 극장골로 승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포파나 선수의 골은 아니었지만 랑스의 짜릿한 승리였고, 프라이부르크 무승부 2변에 이어서 두 번째로 투표율이 낮았던 랑스의 승 투표율이었기 때문에 또 큰 이변을 잡아들인 것 같아서 뿌듯했던 경기였습니다. 7번 경기 브레스트 대 오지시 니스. 자, 이 경기는 제가 라이브로 보고 있었는데 한마디로 표현해 드릴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브레스트 더럽게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경기가 시작하고 나서 니스의 돌베리 선수가 13분 만에 골을 기록을 하면서 이거는 뭐 경기 안 봐도 될 것 같다. 니스가 그냥 이기는 경기가 되겠다. 그냥 정배로 경기 끝나겠네. 여기에 내가 왜 무승부를 바쳐서 브레스트에 무패로 갔을까 하면서 자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반 20분 만에 니스의 슈나이덜린 선수가 퇴장을 당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는 '와, 여기서 이변이 나오나?' 하면서 '차라리 이변 나올 거면 무승부로 나와라.' 하면서 똥줄이 타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브레스트의 골 결정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점유율 63%의 슈팅 숫자 23개를 가져갔는데 한 골을 못 넣고, 오히려 후반 막판에 10명만 뛰고 있는 니스의 연달아 두 골을 더 쳐먹히면서 0대3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적중을 하긴 했지만 기쁨보다는 브레스트의 답도 없는 골 결정력이 좀 뇌리에 깊게 박혔던 경기였습니다. 8번 경기 호펜하임 대 아우크스부르크. 호펜하임의 최근 경기력이 좋고 아우크스부르크의 최근 경기력이 너무나 쓰레기다. 골 결정력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주전 수비 자원들의 결장도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 아우크스부르크는 희망이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 양팀 모두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각각 기록 중인데, 이 패턴이 깨진다면 당연히 호펜하임의 승리가 맞다라고 하면서 호펜하임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저는 이 경기 보는데 심장 떨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승무패도 승무패지만 이 경기 아까 초반 영상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승무패뿐만 아니라 가끔 제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두 경기를 뽑아서 프로토를 가는데, 그중에 한 경기가 이 경기였는데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아우크스부르크의 그레고리치 선수한테 골을 쳐먹혀서 호펜하임 첫 골 나오기 전까지 약 25분 동안 한숨만 그냥 막 푹푹 나오고, 프로토 구매한 3만 원이 눈에 맴돌면서 3만 원이면 주말에 승무패 구매하고도 남을 텐데라는 생각. 이거 멤버십 분들한테 괜히 공유 드렸나 하는 생각. 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도 호펜하임이 이엘라스 베브 선수의 멀티골과 후반 로즈타임의 다비드 라움 선수의 골까지 세 골을 넣어주면서 푸근하게 승리를 챙겼던 경기가 됐고, 호펜하임 단통 승으로 적중을 한 경기였습니다. 자, 9번 경기 클레르몽 대 랭스. 자, 이 경기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 경기는 뭐 멤버십 분들께만 공유를 드렸었기 때문에 뭐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걸 얘기해 드리자면, 이 경기 비웅신 대 비웅신의 경기는 무승부가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고, 경기 시작하자마자 13분 만에 수비에 세이두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이 랭스가 이기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경기 결과는 역시 병신 대 병신 경기는 뛰고 있는 선수 숫자에 상관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면서 0대0 득점 없이 무승부로 끝이 나면서 단통 무승부 적중했습니다. 10번 경기 메스 대 알시스트라. 자, 이 경기는 메스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로는 국대에 차출된 주전 자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경기에서 빠지게 된 주전 선수들 이름을 다 거론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호펜하임 경기에 추가로 이 경기를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서 프로토 조합을 가져갔었던 경기였습니다. 경기 결과는 역시 알시스트라가 메스보다 원정에서 2배 이상의 슈팅 숫자를 기록을 하면서 아주르케 선수의 골과 장
자하올루 선수의 골로 0대2 승리를 기록하면서 메스의 단통패 적중을 했습니다. 11번 경기 몽펠리에 대 트루아. 자, 뭐 이 경기는 적중 특례 처리가 예정됐었던 경기로 토토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자마자 바로 유튜브 커뮤니티에 적중 특례 처리 예정이기 때문에 단통으로 선택하시라고 공지를 드렸었던 경기였습니다. 자, 12번 경기 헤르타 베를린 대 쾰른. 저는 헤르타 베를린이 원정에서는 그로이터 다음으로 쓰레기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홈에서만큼은 실점도 굉장히 적고 홈 깡패 기질이 있기 때문에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었던 경기였는데 확실한 득점 찬스에서 좀 선방에 좀 막혔고 선제골을 쾰른에 먹히면서부터 수비가 무너졌던 경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출전을 못할 줄 알았던 주전 중원 자원들 세르다르, 루카스 투사, 아스카시바르 선수가 모두 출전을 했는데도 별 효과를 못 봤다라는 점에서 보기 좋게 분석이 빗나간 것 같고 쾰른의 골 결정력이 생각보다 좋았던 경기였습니다. 넣을 수 있을 때 쾰른이 딱딱 넣어주더라고요. 자, 13번 경기 낭트 대 AS 모나코. 자, 이 경기는 AS 모나코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긴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출전이 불가한 주전자원들이 있고 물론 낭트도 마찬가지긴 했지만 무승부를 바쳐야 되는 이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국내 배당 기준으로 볼 때 낭트의 승과 무배당이 동일하게 3.1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승무패에서 동일한 배당이 두 개가 동시에 떠 있을 때는 그 두 개 배당 중에 하나가 결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무승부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낭태의 무합패 투픽을 드렸었고 0대0 무승부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14번 경기 보움 대 볼프스부르크. 저는 이 경기 보움의 승리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경기였는데 일단 볼프스부르크가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5연패를 기록 중이긴 하지만 승격팀을 상대로 6연패를 기록한다는 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승격팀의 경우는 주전 자원들 한두 명만 출전을 하지 않아도 경기력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주전 수비수인 스타필리디스, 마소비치 선수의 결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렸었죠. 또한 게리트 홀트만, 아사노 타쿠마 같은 공격 자원에서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 중인 선수들이 못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발 명단에 포함이 되면서 확실히 코로나로 인해서 출전 선수들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소한 이변이 나오더라도 무승부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경기였는데 분데스리가와 리그앙 조합이었기 때문에 구매 금액을 너무 크게 가져가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번 시즌 원정에서 정배당을 받고 패배를 한 적이 없었던 볼프스부르크를 믿고 보움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보움의 판토비치 선수의 헤딩골로 1대0 보움이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볼프스부르크는 이번 시즌 6연패를 기록하는 대기록을 세웠네요.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2회차 결과에 대해서 쭉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저는 수요일에 이번 주말 축구토토 승무패 3회차 프리미어리그와 분데스리가 경기들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영상으로 골때리는 TV 가족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